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증시도 비트코인도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증시의 관점에서 적어도 기술주들은 골디락스 환경을 경험하고 있는 모습이고, 비트코인은 역사의 한 페이지가 새롭게 마련됐다라는 평이 가능할 정도의 호재가 더해졌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의 7월 채용 공고가 전월 대비 33만 8천 건이나 감소한 것이 노동시장 둔화세로 해석이 되면서 매수세를 자극했습니다. 또 하나는 소비자 심리 지수가 하락한 건데 이게 2년 최저 수준을 확인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다시 말해서 연준의 금리 인상이 진짜 끝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재료입니다. 비트코인이 난데없이 급반등을 해줬는데 그만큼 의미가 큰 소식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레이스케일과 SEC의 소송에서 그레이스케일이 승소했다라는 소식이 더해지면서 이게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을 엄청 높여버린 재료로 해석이 되면서 비트코인은 일시적으로 28,000달러까지 뚫어냈습니다. 비트코인 ETF 승인 가능성이 엄청 높아졌다라는 걸로 해석이 되면서 뉴욕 증시 비트코인 관련주들까지 엄청 들썩이면서 증시 반등에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번 법원 판결이 그레이스케일의 신탁 상품인 GBTC를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환하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SEC의 경우에는 이제 몇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GBTC를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환시킬 수도 있겠지만 SEC가 작정하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막으려고 할 경우에는 새로운 이유를 들어서 다시 신청을 반려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들이 하도 미친 짓을 눈뜨고 멀쩡히 하는 조직이다 보니까 SEC가 또 어떤 선택을 내릴지 이게 또 관심사안이 돼버렸습니다. 이번에 SEC가 그레이스케일 사건에서까지 한 방 더 얻어맞으면서 적어도 미국 사법부는 상식적인 관점에서 암호화폐 관련 소송을 대응하고 있다라는 점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리플 사건이 항소심으로 가든 말든 결국에는 상식적인 판결이 나올 것이다. 이런 여론도 형성되고 있는 모습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사이다 발언의 대가이자 리플의 법률 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가 SEC는 법원에서 연일 얻어터지고 있다. 이렇게 비판적인 메시지를 더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크립토 커스터디 이슈는 암호화폐 업계 전반의 화두 가운데 하나입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사고가 나기 때문인데 그래서 중장기 대응 전략을 추구하는 경우 일부 물량을 콜드 월렛에 보관을 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도 여겨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일부 물량은 내가 직접 내 금고에 보관을 하면서 리스크를 분산 관리하는 게 좀 더 속편한 방식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디센트 월렛에 일부를 보관하고 있는데 콜드 월렛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을 특별 할인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콜드 월렛에 보관을 하면 내가 직접 관리를 한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고액의 물량을 보관하실 경우에는 트래블 룰로 인해서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점들도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특정 거래소나 코인 이체 등과 관련해서는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확실히 분위기가 전환됐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이 곧 종료될 거라는 기대감이 더욱더 고조되면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0.85%, S&P 500은 1.45%, 나스닥은 1.74%씩 각각 올라줬습니다. 이번에 증시의 반등을 견인한 재료는 크게 세 가지인데 먼저 노동시장 둔화세가 더 선명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7월 미국의 채용 공고 데이터입니다. 이게 전월 대비 33만 8천 건 감소하면서 882만 7천 건을 기록했는데 이건 2021년 3월 이후 28개월 만에 최저치이고 시장의 예상치 946만 건보다도 크게 낮은 수치입니다. 노동시장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추가로 단행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빠진 건데 8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106.1로 나타나면서 2년 최저 수준을 확인했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데
미국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2에 해당하는 만큼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더 금리를 올릴 이유는 더 없을 것이다. 이 같은 기대감이 깔리면서 증시 매수세를 자극한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와 관련해서 그레이스케일과 SEC의 소송 판결에서 그레이스케일이 승소했다라는 소식이 더해진 게 암호화폐 관련주들을 일제히 반등시켰고, 이게 기술주 반등세와 맞물리면서 시장이 반등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이게 ETF 이슈이다 보니까 미국 증시와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인데, 이번에 미국의 주요 올드미디어 ABC와 CNN에서도 이걸 헤드라인 뉴스로 다루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는 ETF가 주류 미디어 헤드라인에 등장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고 이건 7년에 한 번 정도 일어났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그레이스케일 판결이 자본시장 전반에 아주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의미가 큰 소식이 더해진 거고, 그 덕에 비트코인은 급반등을 해내면서 일시적으로 28,000달러를 뚫어내기도 했습니다. 이게 왜 더 반등 안 하고 여기서 우물쭈물 거리느냐,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도 있을 텐데, 이건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이건 뒤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포 탐욕지수는 하루 전보다 10포인트가 뛰어오르면서 49를 기록했고, 모처럼 공포 단계에서 중립 단계로 투자 심리가 완화됐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소폭 반등해서 50% 바로 아래 부근에 자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본시장 전반에 아주 긍정적인 충격을 던져준 그레이스케일 판결 관련 소식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원의 판결 내용은 이렇습니다. 법원은 SEC의 그레이스케일 GBTC를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환하는 신청을 반려한 것을 취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레이스케일이 자사의 비트코인 신탁 상품인 GBTC를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환하겠다라고 신청을 했고, 이걸 SEC가 반려를 했는데, 그레이스케일은 이런 SEC의 조치에 빡쳐서 이걸 소송을 냈고, 법원은 반려한 걸 다시 검토하라고 명령을 내리면서 그레이스케일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판결은 GBTC를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환하라고 명령한 게 아니라 다시 심사를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판결 세부 내용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 전원이 만장일치 의견을 낸 게 일단 눈에 띄고, 21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보면 SEC의 반려 결정을 매우 자의적이고 일관적이지 못하다, SEC가 신청서 반려 당시 GBTC 상품과 비트코인 선물 ETF 사이의 차이점을 적절히 설명하지도 못했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SEC 이것들은 뭘 해도 대충 하면서 세금이나 축내는 세금충들, 이런 게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느껴지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관심사는 SEC가 이번 판결 내용을 놓고 어떤 결정을 할지인데, SEC로서는 몇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번 판결 자체에 불복을 할 경우에는 SEC는 45일 안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법원 전원 합의체 심리가 요청이 되고, 이렇게 되면 판사 17명이 모두 참여해서 사건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게 아니면 법원의 명령처럼 재검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검토를 진행할 경우에는 몇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가 있는데, 우리에게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 모두가 바라는 그레이스케일의 신청이 승인되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의 신탁 상품 GBTC는 미국의 첫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난리 한판 벌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블랙록과 발키리 등 대형 기관들이 줄줄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신청을 냈기 때문에, 만약 SEC가 그레이스케일의 신청을 허용하는 판단을 하게 된다면 얘들도 다 승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게 첫 번째 데드라인이 9월 초에 싹 다 몰려 있습니다. 물론 최종 데드라인은 내년 3월입니다. 어쨌든 줄줄이 승인이 되는 상황이 현실이 된다면 여차하면 진짜 난리 한판 벌어지는 상황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더욱이 내년 4월 비트코인 반감기 대박! 또 하나는 SEC가 다시 한번 이번 신청을 반려하는 겁니다. 이건 SEC가 새로운 반려 사유를 만들어서 제시하며 그레이스케일의 신청을 다시 한번 까버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레이스케일의 암호화폐 커스터디 이슈를 꼬투리 잡으면서 거봐 안전성이 떨어진다,
이따구 것들을 들먹이면서 다시 한번 반려하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레이스케일은 다시 소송을 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럴 경우에는 다시 한번 도돌림표 다툼이 한동안 벌어진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다시 한번 그레이스케일의 손을 들어준다라면 SEC는 거의 이제 마탱이가 간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우리 같은 크립토 투자자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먼저 항소한다. 이럴 경우에는 전원 합의체 회부. 다음으로는 재검토해서 승인한다. 이건 완전 대박. 마지막으로는 재검토를 해서 이 새로운 사유를 들먹이며 다시 반려한다. 이건 완전 개짜증나는 시즌2 다툼 돌입. 이 정도로 세 가지 상황 정리가 가능합니다. 비트코인이 28,000달러를 뚫어내면서 이번 법원의 판결에 환호하다가 흐름이 끊긴 것 역시 이런 추가적인 액션 가능 카드들 중에 거지 같은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흥분하다가 살짝 기분이 상한 상황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소송 자체는 그레이스케일의 승소이고 그만큼 의미가 크다 보니까 주류 올드미디어에서 ETF를 헤드라인으로 다루는 상황까지 벌어진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소송의 당사자인 그레이스케일의 모회사 디지털 커런시 그룹은 이번 법원 명령은 암호화폐 업계의 위대한 승리다, 이렇게 자평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베리 실버트가 이래저래 모양새가 좀 구겨졌었는데 모처럼 목소리를 좀 높인 모습입니다. 리플의 법률 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SEC가 법정에서 연일 문매를 두들겨 맞고 있다. SEC는 리플 소송에서도 위선적이고 법에 충실하지 못하다라는 지적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자의적이고 일관되지 못하다, 이런 평가까지 받았다. 이렇게 이런 점을 시원하게 시전을 해줬습니다. 미국 하원의 공화당 원내대표이자 암호화폐 친화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톰 엠머의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판결은 무차별적 공격을 일삼는 규제 일변도의 정부를 향한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 사례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갠슬러의 위선적인 규제를 지난 몇 년 동안 비판해왔다, 이런 멘트도 더하면서 지극히 정치인스러운 자기 장사를 하는 모습도 함께 선보였습니다. 아무튼 이제 갠슬러는 짐을 좀 싸서 집에 가서 편히 좀 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그레이스케일 판결을 보면 적어도 미국 사법부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금 느낄 수가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리플 사건과 관련해서도 SEC가 항소를 하든 말든 결국 법원은 정치적인 양념 싹 다 빼고 상식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감도 더 짙게 깔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리플의 경우에는 SEC의 중간 항소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9월 1일까지 제출해야 되는데 9월 초 늦어도 중순쯤이 되면 법원에서 한번 갈래를 타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큰 틀에서 SEC의 우악스러운 규제가 연일 두들겨 맞고 있다. 이건 진짜 아주 많이 반가운 부분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